오늘 미세먼지가 예고했던 미세먼지가 너무 세서 안녕하세요. KPP TV입니다. 오늘은 이 풍경 사진의 강자, 국내 최고의 풍경 사진작가 타이거 서님과 함께 이 남한성에서의 그 야경 촬영을 공유를 할 텐데요. 오늘 뭐 시정이 그 미세먼지가 많아서 고퀄리티의 그런 사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상에 올라왔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제 야경이니까 또 나름대로의 멋진 장면을 기대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세먼지가 예고했던 미세먼지가 너무 세서 아주 그냥 지금 사용하시는 장비가 뭐죠 이게? 바디는 소니 알파7 R5고요. 네. 지금 현재 렌즈는 2470 GM2를 이제 마운트 해놨습니다. 그 위에 부착한 게 뭐죠 이게? 네, 지금 이제 그 바디에서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빼서 비디오 캡처 카드라 해서 캡처 카드를 통해서 PC를 제 핸드폰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 모니터 그대로 여기로 다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 조작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뜨는 그래서 요거는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여기보다 좀 더 밝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역광 상태에서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맥세이프 마운트 레오포트에서 나온 PM03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 모니터를 그대로 핸드폰으로 전송시켜 줘서 제가 조작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뜨게 돼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스마트폰 모니터라서 이게 네. 퀄리티 너무 좋은데.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던 게 여기서 다 보이니까 요거 보면서 촬영도 하고 녹화도 하고 너무 좋은데? 약간 느낌이 그 세기말 핵전쟁 느낌 나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야간이 되면 조금 더 뿌옇긴 해도 빛이 사라지면 좀 보일 테니까 오늘은 일몰은 못 찍을 것 같고요. 야경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약간 근데 그 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 네. 혹시라도 또 이제 반전일지 모르니까. 네.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경 찍을 때 뭐 중요한 요소가 있나 이게? 일단은 야경 찍을 때는 일단 날씨가 제일 중요하죠. 오늘같이 이런 날 잡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정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시정을 보통 저는 20km 내외 고기를 이제 출사하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정할 때 시정이 20km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이제 보통 체크하고 그러고 가는 편이고요. 시정이 좋더라도 이제 오늘같이 예고에 없이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날은 아무래도 이제 좀 촬영하기가 쉽지 않겠죠. 날씨를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갈 건가 이제 장소를 선택하시게 될 텐데 장소를 선택할 때는 뭐 그 장소에 그 조명이 독특하게 아름답든지 아니면 스카이라인이 좀 이쁘든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높낮이의 건물들의 높낮이의 구도가 되게 독특하든지 뭐 이런 것을 찾으면 좋은데 이제 요즘은 하도 야경 찍는 분들이 많아서 좋은 장소들은 대부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검색을 해보면 그곳의 야경 사진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한번 내가 가고 싶은 장소의 사진들, 남들이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은 구도로 찍어도 되고 또 다른 구도로 또 찍어 보실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삼각대 사용하는 뭐 요령이 따로 있나 이게? 네, 되게 이제 저는 그래서 야경을 찍을 때 삼각대를 이렇게 높은 것과 낮은 것 두 개를 갖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따라서 만약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작은 거를 설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럼 큰 거를 설치해야 되고요. 또 큰 거를 설치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또 큰 거를 설치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설치했는데 난간에 걸려서 화각을 방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니 삼각대가 훨씬 유리하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서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높은 빌딩이나 뭐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상황에 맞게 이렇게 두 개를 가져가서 설치를 하시고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위에 있는 헤드가 되게 특이한데 이거? 네. 저는 기어 헤드를 워낙 좋아해서 지금 요 큰 삼각대에는 G4 그 다음에 작은 삼각대에는 G3 동생 기어 헤드예요. 동생 기어 헤드. 작은 굉장히 거. 작네요. 네, 작은 거. 요거는 큰 거.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별로 이렇게 따로 해서 두 개를 다 기어 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어헤드가 야경 찍을 때 또 되게 편리한 점은 뭐냐면 볼헤드를 할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삼각대도 움직이게 되고, 왜냐면 이게 바닥에 고정이 확실히 안 되는 곳이 많거든요. 네.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움직이게 되고 구도가 고정해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기어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움직여도 삼각대를 전혀 이 삼각대 구도 잡는데 전혀 무리를 안 주죠. 그래서 기어헤드를 너무나 사랑하는 편입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여기서 헤어나지지 못하실 겁니다. 예, 이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예. 볼헤드를 하게 되면 이제 두 손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각대도 움직일 요소도 많고요. 예. 그래서 기어헤드가 이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되게 정밀하게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그럼 G3보다는 G4가 아무래도 더 크니까. 더 비싸죠? 근데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G3는 작고 G4는 큰데, 큰 G4는 로딩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더 무거운 가치 더. 근데 요거는 이제 작으니까 로딩이 좀 작아지겠죠. 올릴 수 있는 무게가. 그런 건데, 근데 요 G3도 600mm 대포를 한번 올려봤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런가요? 충분히 감당하고 나니까 얘네들 그 올릴 수 있는 그 무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LS283CM 요 작은 데다가 600mm를 올려놓고 네. 그 물총새를 찍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도 충분히 견딥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적극 추천드리는 생각됩니다. 네. 해가 졌는데 어떤 시간대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야경을 찍으러 오면 조금 서둘러 오시면 세 가지 타입의 사진을 담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해가 지기 전에 일몰의 모습. 빛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빛이 들어와 있고 빛이 살아있는 그 도심의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조금 더 드라마틱해지죠. 빛을 더 살리고 찍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가 지고 나면 여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을 우리가 그 매직 아워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빛을 제외한 나머지 그 아름다운 컬러도 우리가 담을 수 있죠. 그래서 매직 아워에 담는 야경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보통은 야경을 이제 매직 아워에 담는다고 하죠.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야경을 찍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그 더 어두워지면 하늘이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하늘의 컬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하늘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뭐 살짝 빼면서 그 건물로 포커싱을 맞춰서 건물을 좀 더 증폭해서 찍는다든지 더 확대해서 찍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망원 촬영을 그때는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길거리에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담는다든지 아니면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담는다든지 건물의 조화를 담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 세 가지 타입의 사진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제 추천하고 야경이라 그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매직 아워죠.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적당히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그다음에 조명도 켜진 상태, 그러니까 그 너무 어둡지 않고 또 너무 그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야경으로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매직 아워 시간대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출사를 나가거나 촬영을 가게 되면 이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고프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로 영상 찍으면 1시간을 못 찍어요. 그럼 배터리가 다 닳거든요. 그래서 여분의 배터리를 4개씩 갖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가약 끼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는데, 요거 그 V마운트 배터리이기 때문에 조명에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장 출사 와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이 배터리의 특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A타입, C타입, 그 다음에 D타입 2개 이렇게 제공을, 다양한 그 커넥터를 제공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충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 고프로를 지금 충전 중이거든요. 이걸로.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이제 만약에 은하수 같은 거 촬영하게 나가게 되면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내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장비를 다 충전하면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모자라서 중간에 끊긴다든지 뭐 이런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보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야경을 찍으러 오게 되면 야경 찍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노출을 잘 맞추고 단컷으로 찍는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노출을 맞추고 이제 뭘 보시냐면 반드시 히스토그램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셔터 속도를 조절하시고 지금은 자 초속을 자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제 위로 살짝 올라갔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 벌브 모드이기 때문에 초속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야경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내가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초속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벌브 모드에서.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면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아이소를 2스탑 올렸어요. 2스탑 올리면 히스토그램이 쓱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타임이 적정한 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아이소를 다시 돌리고 100으로 그 다음에 벌브 모드 가서 타임 설정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찍게 되죠. 요게 이제 단컷으로 찍을 때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단컷으로 이렇게 찍어도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컷으로 찍게 되면 무엇을 못 하게 되냐면 저 조명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다 화이트홀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앞산, 이거 보시다시피, 이 앞산 같은 경우는 깜깜하죠? 블랙홀. 저기는 블랙홀이 납니다, 무조건. 그러면 야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화려하고 멋있고 선명하게 보이려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 없애주는 방법이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단컷으로는 그게 어렵죠. 노출을 앞만 잘 잡는다 그래도 노출차가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브라켓팅을 쓰겠죠. 노출 브라켓팅을 쓰면 뭐 한 스탑 어둡게 아니면 두 스탑 어둡게 그 다음에 뭐 한 스탑 밝게 뭐 두 스탑 밝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컷을 찍겠죠. 그래서 그걸로 명부라든지 안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HDR을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보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떼온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화이트홀이나 블랙홀을 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출 브라켓팅을 많이 사용하시죠. 적극 사용하시는 걸 저도 권장드리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측광 모드로 가면 측광 모드를 뭘 쓰고 있냐면 스팟 측광을 쓰고 있어요. 자, 스팟 측광 쓰고 있고 초점은 이제 뭘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 찍을 때 이렇게 할 때마다 자 보세요. 내가 안부에다가 측광을 갖다 놨더니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엄청 밝아지죠. 네. 다시 요거를 명부에다 갖다 놔 볼까요? 이렇게 밝은 데다 여기 이런 데다 그럼 다시 어두워지죠. 중간에다 갖다 놓으면 다시 중간 정도로 가고 이게 뭐냐면 측광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체 측광, 멀티 측광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변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스팟 측광을 이용하면 이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초점을 내가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만약에 잡은다. 그럼 여기 초점을 잡으시고 얼른 매뉴얼 모드로 MF 바뀌었죠. 매뉴얼 모드로 바꾼다는 얘기는 초점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측광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바뀌죠. 노출이. 자, 그러면 나는 안부를 밝게 찍어서 안부를 나중에 블랙홀 난 걸 살리고 싶어. 그러면 안부 쪽에 가서 이렇게 여기 놓고 이제 초속을 조절하겠죠. 초속을 조절해서 여기도 브라켓팅을 찍으십니다. 자, 장수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일반적으로 찍을 때처럼 그냥 단컷으로 찍을 때처럼 나는 롯데타워 여기 아래쪽에 그 초점을 놓고 거기를 측광해서 찍을 거야. 그럼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이렇게도 찍으세요. 찍고 이거를 브라켓팅으로 여유를 나중에 보정을 위해서 보정의 그 관용성을 위해서 이것도 브라켓팅으로 담아 놓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밝은 곳 눈으로 보기에 여기가 제일 밝죠. 그럼 제일 밝은 곳에 놓으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노출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벌브 타임을 가서 바꿀 거예요. 벌브 타임을 바꿔서 시간을 좀 조절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적절한 노출을 따로 또 하나 잡아요. 브라켓팅 모드로. 그러면 안부, 중간 영역, 그 다음에 명부에 대해서 각기 3장의 브라켓팅한 결과가 9장이 나오겠죠, 총.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보정하실 때
노출 블렌딩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부는 안부대로 블렌딩을 하고 명부는 명부대로 블렌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화이트홀이나 블랙홀 없는 좋은 데이터, 그 다음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훨씬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고 훨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적당히 보정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촬영하는데 시간도 좀 더 걸리고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야경 찍을 때 뭐 지금 와가지고 사진을 몇백 장 찍어서 몇백 장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장, 많으면 세네 장의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집중해서 그렇게 찍어서 좋은 퀄리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신데, 이게 꼭 야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노출이 큰 일출, 일몰 사진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서, 대신 다만 보정을 하실 때 노출 브랜딩 그거 하시는 방법을 좀 아시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야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자, 이제 오늘 시정도 좋고 해서 날을 잡았는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뿌여질지는 몰랐고요. 이런 날 이제 이 영상을 찍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야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이들 아세요.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주안점은 촬영 방법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단컷을 촬영하시든지 브라켓팅 촬영하시는 거는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노출 분리 촬영을 안 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퀄리티가 좋아지는지, 그거를 이제 보정을 통해서 또 같이 찍은 것과 보정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상황이 좀 안 좋기는 해요. 어쨌든 한번 최선을 다해서 보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이 되게 추워요. 추운데 고생하셨고, 야경을 잘 찍고 싶은데 나는 좀 배우고 싶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야경 찍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보정을 어떻게 할 건가, 보정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른 촬영에 대한 얘기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